우리가 투자가 잘 돼서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행복해야 투자가 잘 될 겁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달팽이 주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막 주식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막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시죠. 꼭 원장님이 쓰신 책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네, 원장님을 모셔보고 싶었는데 구독자분들께 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정신과 의사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이 정신과 의사 중에서 이런 중독 문제를 많이 이제 치료하고 있는 의사 같은데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요즘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저도 뭐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요. 아, 치료차 오시는 분들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 요즘 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원금도 많이 손실을 보신 투자자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왜 투자에 실패하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네.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바다가 어떤 곳에 있는지, 뭐 자신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생각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분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투자 철학도 없고 투자 전략도 없고 남들이 하는 대로 옆에서 하는 대로 전혀 학습이 안 된 채로 무조건 들어가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실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또 책도 열심히 읽고 나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런데도 실패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기를 바다로 잡으러 가도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수심이라든지 바다 온도라든지 이런 바다의 특성, 뭐 환경적인 특성, 또 내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이 주식 공부를 어떤 걸 했습니까? 물어보면 주로 이제 듣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부요? 그러니까 듣는 공부. 예를 들면 우리가 수험생들 인강 듣듯이 네네. 네, 학원에서 듣는 것, 또 학원에서 집에서 인강 듣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학습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탈이나 뭐 종목 토론실, 유튜브, 리딩방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듣는데 네네.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뇌를 사용해서 내 전두엽을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듣기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투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면 듣고 본인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익힌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이 투자 전략은 결국은 이제 피드백 루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그냥 이게 좋다 이거 뜬다고 하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오고 거기서 실패를 하면 아무것도 학습이 되지 않은 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이런 패턴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책에서 많이 담았던 내용이고 하고 싶은 내용인데 개인적 차원에서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은 책에서 들으셨을 텐데 우리 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뇌가 실제 투자하는데 그렇게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원숭이가 더 잘한다 막 이런 말도 들어보고. 예.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뇌는 고대에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현대에 맞는 주식시장에 잘 안 맞는 그런 심리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세장이나 주가가 상승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 시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에 젖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을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제어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네. 또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감정을 제어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 처리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나 학습이 없이는 매우 힘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패턴 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멀리 털이 보이면 이게 토끼 털인지 사자 털인지 빨리 구별을 해서 네. 그렇게 살아남은 인류만 지금 우리 옆에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털만 보면 이제 도망가는 게 서바이벌에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패턴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확률적 사고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도박식으로 이렇게 홀짝 하듯이 네네.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확률적 우위가 전혀 없는 그런 배팅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의 도박이죠. 이제 돈 좀 벌어볼까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는커녕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문제는 이런 주식시장이나 기업이 그 돈, 우리가 투자한 돈을 꼭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도 없죠, 사실. 네.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삭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업의 발전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무리수를 두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 정말 투자한 돈을 하루도 안 돼서 회수하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은 심리다라는 책을 내면서 네네. 이런 그런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정말 이 주식시장이 이 기업이나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결국 투자자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수자, 매도자, 관찰자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최소 단위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 매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이 매수자, 매도자, 관찰자가 합의한 의사결정의 합이 결국은 주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그 어떤 거시경제라든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심리, 결국 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또 무의식 욕구,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상 회로라든지 또 말씀 많이 못 드렸던 그런 편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편향들을 본인이 이해하고 이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편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경제적 여유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 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옆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 누가 직장을 그만두고 편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생활 그리고 어떤 노동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왠지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이 비교하게 노동소득, 되고. 직장 생활에서 얻는 소득을 노예는 속박이라고 생각하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현재 삶을 불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제 외래에도 수많은 땀 흘려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이런 불안감으로 오시거든요. 네네. 정말 우리가 이 진정 자유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적 자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만만치 않고요. 네. 근데 제가 외래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집이 엉망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바닥이고 알바까지 뛰고 쪽잠을 자면서 정말 청춘을 태워야 하는 친구들이 병원들로 오시거든요. 이분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 우울하고 또 대인관계 문제로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네. 운이 좋아서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서 집에서 이제 좀 넉넉한 분들 또는 정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제 외래에 오는 분들 정신과 의사 오래 해보니까 네. 그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과 눈물이 마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좋고 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우울이나 어떤 불안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 네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안타까운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혹시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도 좋지만 이건 좀 좁은 시야인 것 같고 내 삶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내가 우울하고 이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청취자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에 있을지만 어떤 문제는 돈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가 잘 돼서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행복해야 투자가 잘 될 겁니다. 되게 멋진 우울하고 말이네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절대로 투자가 잘못됩니다. 투자든 삶이든 현재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하는데 정말 투자가 잘 돼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작은 행복을 경험해야 투자도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